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손해보는 것이 이익이다. 남편을 잃고 가난하게 혼자 살아가던 한 여인이 섬에서 나는 해산물을 사다가 무태 내다 팔고자 결심을 하게 되었다. 우연히 이웃섬을 오가며 장사를 하면 꽤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탓이었다. 그녀는 어렵게 빚을 내 장사 미천을 만들어서는 섬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런데 나루터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만 돈보따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장사는커녕 빚만 잔뜩 지게 되었다 싶어 그녀는 하늘이 노래지고 땅이 꺼지는 듯 했다. 그때 마침 길을 가던 한 노인이 그 보따리를 주었다. 이렇게 큰 돈을 잃었으니 무슨 사연이 있을 거다. 어떻게든 주인을 찾아줘야겠구나. 노인은 그 자리에서 꼬박 반나절을 기다려 길을 되짚어온 그녀에게 돈을 돌려주었다. 그녀는 노인에게 감사의 큰 절을 올린 뒤 되찾은 돈보따리를 품에 안고 다시 나루터로가 배를 탔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나아갔을 때였다. 갑자기 한 청년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너무 깊은 바다여서 아무도 청년을 구하려 들지 않았다. 그녀는 애가 타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당장 청년의 목숨부터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크게 소리쳤다. 누구 저 청년을 구할 사람 없어요? 누구든 저 청년을 구하면 내가 이 돈을 다 드리겠어요. 그녀는 사람들 앞에 돈보따리를 내보이며 크게 소리쳤다. 그러자 누군가 나서서 청년을 구해내었다. 그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장사 미천을 잃게 되었다. 이제 장사도 할 수 없고 빚쟁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녀는 힘없이 뱃전에 기대어 망연히 망망대해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가 구해준 청년이 다가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곡히 권했다. 그녀는 마지못해 청년의 뒤를 따라갔다. 놀랍게도 청년은 그녀의 돈을 찾아준 노인의 3대 독자였다. 청년은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리고 아버지께 권유하여 그녀를 새어머니로 삼고 극진히 모셨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자기 이익을 버릴 때 결국 더 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돈보따리를 주운 노인이 눈앞의 이익을 먼저 쫓았다면 결국 3대 독자를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늘 이익만 보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다면 하루하루가 참 즐겁겠지요.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 손해도 보지 않고 오직 이익만 얻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면 어떤 형태이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소 희생도 각오해야 합니다. 아무리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도 이익에 앞서 항상 손해를 먼저 보게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잃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두고 보면 잃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불이익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있습니다. 198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수 이동원 씨가 찾아와 제 시 이별 노래를 노래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서 어떤 조건이면 허락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조건이 없다. 좋은 노래만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음반 제작사 측에 제 도장 찍을 일이 필요하면 목도장을 하나 파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 뒤 최종혁 선생이 작곡하고 이동원 씨가 노래한 이별 노래 음반이 세상에 나와 1년 만에 100만 장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작사료로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손해만 보고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작사료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좋은 노래만 만들면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 1996년에 가수 김광석 씨가 제 시 붙이지 않은 편지를 부른 음반 가객이 출시되었습니다. 붙이지 않은 편지는 김광석 씨가 이승에서 부른 마지막 노래였습니다. 그러자 음악저작권 협회 측에서 회원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제게 작사료가 자꾸 발생되는데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어 안타깝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저는 문학인이지 음악인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회원 가입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작사를 위해 시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가 노래가 된 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협회 측에서는 자꾸 회원 가입을 권유해 왔습니다. 저는 내심 가입을 하면 그동안 못 받은 이별 노래 작사료까지 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결국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사료는 회원가입 이후부터 발생되는 부분만 지급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가 손해를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회원가입을 하자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얻은 게 더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시가 노래의 옷을 입었을 때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작사료를 소급받지는 못했지만 제 시가 보다 많은 노래로 작곡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별 노래는 제 시가 다른 시인들의 시에 비해 비교적 노래로 많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시에 곡을 붙인 노래가 60여 곡이나 되니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이들이 이별 노래를 좋아하니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은 건 없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별 노래가 정지용 시인의 시 향수를 노래로 탄생시키는 한 계기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얻은 게 많습니까? 인생은 잃는 것과 얻는 것으로 얽혀 있습니다. 잃지 않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큰 이익이 있는 곳에는 큰 손해가 있고 큰 손해가 있는 곳에 큰 이익이 있습니다. 어쩌면 크게 벌을 줄 아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큰 이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